방금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웠던 적 있나요? 사람들 향수 냄새, 스피커 소리, 발소리까지 한꺼번에 밀려와서 숨이 턱 막히는 느낌. 길에서 사람과 마주쳐서 내가 먼저 길을 비켜줬는데 상대는 당연하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 버리면 괜히 마음 한구석이 상했던 기분. 친구와 대화하다가 나도 모르게 상대 표정과 말투를 계속 살피며 혹시 내가 불편하게 한 건 아닐까 걱정했던 적.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다면 사실 이건 단순한 예민함과는 다릅니다. 전 세계 사람 5명 중 1명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유별날까 자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이거 내가 예민한 거야?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나의 이야기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은 형광등 소리, 에어컨 소리, 옷깃 스치는 소리까지 크게 들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심리학에서는 HSP라고 부릅니다. 병원에서 쓰는 정식 병명은 아니고 자극을 남들보다 훨씬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뇌사진을 찍어보면 신기한 게 보이는데 똑같은 소리나 빛을 줘도 감정을 느끼는 뇌부위가 훨씬 더 크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보통 사람이 일반 화질 영상으로 세상을 본다면 이런 사람들은 초고화질 영상으로 세상을 보는 셈이에요. 같은 크기의 소리도 훨씬 크게 들리고 같은 밝기의 조명도 훨씬 눈부시게 느껴지고 티셔츠 라벨이 살에 닿는 느낌까지 신경 쓰이는 거죠. 친구의 표정과 말투가 평소랑 조금만 달라도 바로 알아채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성은 왜 존재할까요? 놀랍게도 사람뿐 아니라 물고기, 원숭이, 강아지 같은 여러 동물 무리에서도 이런 예민한 개체가 항상 일정 비율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어느 무리를 봐도 20명 중 서너 명 정도는 항상 조심스럽고 신중한 편이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사냥하고 열매를 따먹던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무리 대부분은 씩씩하게 앞장서서 먹이를 쫓고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을 겁니다. 반면 소수의 예민한 사람들은 이상한 냄새가 나는 열매, 낯선 발자국, 하늘의 미묘한 변화를 남들보다 먼저 알아채는 역할을 맡았을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 전체가 위험을 피하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민함은 부족한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필요했던 능력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를 보면 바로 넘기지 않고 오랫동안 곱씹어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가 빠른 계산 대신 꼼꼼한 계산 모드로 바뀌는 것과 비슷한데요. 친구가 괜찮다고 말해도 표정과 말투, 눈빛까지 다 살펴보고 진짜 마음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을 잘 헤아리는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산만한 아이들이 겪는 주의력 문제인 ADHD와의 차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가지는 완전히 반대에 가깝습니다. 산만한 아이들은 뇌가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찾아다닙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고 자꾸 새로운 걸 찾아 나서는 거죠. 반면 예민한 사람들은 이미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조용한 곳으로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두 특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산만한 아이는 공부하다가도 창밖에 새 한 마리가 날아가면 바로 시선을 빼앗겨 버립니다. 자극을 받아도 금방 잊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반대로 예민한 사람은 한번 집중하면 옆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몰입을 잘합니다. 문제는 그 집중 대상이 걱정거리일 텐데요. 한번 불안한 생각에 빠지면 거기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심해지면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이어지게 돼버리죠. 감정을 느끼는 방식도 많이 다릅니다. 예민한 사람은 감정을 아주 깊고 오래 느낍니다. 슬픈 영화를 보고 나서도 며칠 동안 그 여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고요.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를 집에 가는 내내 곱씹으며 그 뜻을 계속 생각하기도 합니다. 반면 산만한 아이들은 감정 변화가 크고 빠릅니다. 화가 났다가도 금방 잊어버리고 기분이 널뛰기 하듯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런 사람인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이 만든 자가 진단 질문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유난히 빨리 지치는지 자려고 누웠는데 시계 초침 소리에 신경이 쓰여서 쉽게 잠들지 못하는지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예민해지는지 떠올려 보세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하면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도 대표적인 신호랍니다. 하지만 감각만 예민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감정에도 매우 민감한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사람 기분에 쉽게 물드는지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우울해하면 이유도 모른 채 나도 덩달아 기분이 가라앉는 경험. 이건 다른 사람 감정을 지켜볼 때 활발하게 움직이는 뇌부위가 유독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극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에서 유난히 쉽게 지치는지도 떠올려 보세요. 짧은 시간에 여러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유독 힘들거나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면 유난히 위축되는지도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서 방금 그거 완전 내 얘긴데 싶으셨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기질을 알고도 그냥 방치하면 평생 사람 많은 곳만 가면 진 빠지고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 며칠씩 시달리며 살아야 합니다. 반대로 제대로 다루는 법을 익히면 똑같은 기질이 무기가 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점은 이건 고쳐야 하는 병이 아니라 잘 다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타고난 성격이라는 겁니다. 키가 크고 작은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요. 세상은 대부분 덜 예민한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어서 시끄러운 사무실이나 밝은 조명 아래서는 유난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형광등이 웅웅거리고 옆자리 동료 키보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사무실에서 억지로 참고 버티다가 오후만 되면 머리가 지끈거리는 상황을요.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근성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굳이 그 자극 한복판에 계속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리를 창가나 구석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거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하나만 장만해도 하루의 피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음악조차 틀지 않고 그냥 소음 차단 모드만 켜두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루 종일 버틸 체력을 아껴주는 첫 단추가 됩니다. 무작정 버티기보다는 조용한 환경을 찾거나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자극을 미리 걸러내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세상 모든 자극을 다 피할 순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자극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훈련입니다. 처음부터 시끄러운 소리에 정면으로 맞서지 말고 백색 소음이나 파도 소리처럼 잔잔한 소리부터 들으면서 아주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헬스장 처음 갔을 때 아무도 100kg짜리 바벨부터 들지 않잖아요.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근육을 키우듯 감각도 똑같이 서서히 단련시키면 견딜 수 있는 역치 자체가 넓어집니다. 오늘은 시끄러운 카페 구석 자리에서 10분만 버텨보고 다음 주엔 20분, 그 다음엔 사람 많은 시간대에도 가볍게 앉아있어 보는 식으로 조금씩 범위를 늘려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몇 시간째 답장이 없으면 혹시 내가 뭔가 실수했나, 나한테 화났나 싶어서 그 사람 프로필 사진, 인스타그램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고 있진 않으신가요? 근데 막상 나중에 물어보면 그냥 회의 중이었다거나 폰을 못 본 거였다는 허무할 정도로 별거 아닌 이유였던 적 있으셨을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지금 내가 불안한 이 감정이 실제로 벌어진 사실 때문인지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혼자 확대 해석한 결과인지 한 걸음 떨어져서 점검하는 습관입니다.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혼자 상상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몰아칠 때마다 이건 사실인가 내 생각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가끔은 그 무거운 짐을 그냥 내려놓아도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내 감정과 타인의 감정 사이에 선을 긋는 연습입니다. 옆자리 동료 표정이 오늘따라 유독 안 좋아 보이면 혹시 나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 기분을 더 나쁘게 하진 않을까?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목소리 톤까지 신경 쓴 경우 있으시죠? 근데 내가 느끼는 이 불안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투영해서 저 사람도 분명 불편할 거라고 단정 짓는 순간 관계는 오히려 꼬이기 시작합니다. 설령 상대가 진짜로 힘든 일이 있었다 해도 그건 그 사람이 풀어야 할 몫이지 내가 대신 짊어질 감정이 아니라는 걸 계속 되뇌어야 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못 참겠다면 애매하게 오늘 무슨 일 있어? 라고 흐릿하게 묻지 말고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마음이 쓰이는데 무슨 일 있으면 말해줄 수 있어?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이때 내가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미리 결론을 깔고 묻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 주 동안 이런 훈련을 꾸준히 한 사람들의 뇌를 살펴봤더니 불안을 느끼는 뇌부위 반응은 줄어들고 차분하게 생각하는 뇌부위는 더 튼튼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이 네 가지 자극을 피하는 것,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는 것, 감정의 선을 긋는 것을 몸에 익히고 나면 예전엔 하루를 통째로 갉아먹던 자극들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예민함을 나만의 강점으로 바꿔보는 시도입니다. 깊은 공감 능력, 세밀한 관찰력, 풍부한 상상력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소중한 재능이에요. 실제로 이 예민함이 놀라운 성취로 이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빛과 색채, 자연의 미세한 변화를 남들보다 훨씬 강렬하게 느끼는 감각을 타고났는데요. 밤하늘의 별빛이 남들 눈에는 그냥 반짝임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소용돌이치며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압도적인 감각을 캔버스에 그대로 쏟아낸 결과가 바로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는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죠. 또 스티브 잡스는 제품의 디자인과 질감, 소리, 심지어 포장 상자를 뜯는 손맛까지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미세한 디테일에 극도로 민감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남들이 대충 넘기는 부분을 절대 그냥 넘기지 못하는 그 집착에 가까운 예민함이 결국 애플을 세상에서 가장 갖고 싶은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아이작 뉴턴 역시 비슷한 일화로 자주 언급되는데요. 사과 하나가 떨어지는 장면을 남들은 그냥 지나쳤을 그 순간에서 뉴턴은 며칠이고 그 생각을 놓지 못하고 파고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유별난 몰입이 결국 온 세상의 물리 법칙을 뒤바꾼 만유인력의 발견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 사람들이 모두 HSP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남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파고드는 힘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민함은 단순히 불편한 성격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강력한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가 떠올랐다면 그건 부족한 게 아니라 세상을 더 깊고 풍부하게 느끼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지치고 무너질 수 있으니 오늘부터라도 내게 맞는 환경과 리듬을 찾아가는 연습을 조금씩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중 이건 정말 내 이야기다 싶었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